자, 해봅시다. 경우의 수와 확률인데, 경우의 수라는 거 우리 어차피 2학기 때 배웠거든. 다시 고등학교 수학 가서. 일단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사건. 너네 사건이란 말을 딱 얘기하면 무슨 사건 얘기해요? 보통? 살인사건. 맞아요? 애들 좀 과격하죠. 그죠? 막 그런 막 절도 사건. 막 경찰 나오면 막 그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수학에서 사건은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어떤 행동을 한 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요. 동시에 던지면은 이게 그냥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조건이잖아요. 바닥에다가. 그죠? 이렇게 같은 조건에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럼 그 사건이 발생하면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 결과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죠. 그죠? 그런 결과의 경우의 수,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1부터 6까지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거 막 옆으로 이게 대각선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적은 확률로 얘가 이렇게 설 수도 있겠지. 쓰겠냐 이거? 평생 한 번은 쓸까 이렇게? 안 될 것 같지? 그지? 맞아? 그럼 확률은 그냥 6분의 1인 거죠. 각각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다 6분의 1인 거죠. 6개 중에 1개인 거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 걸 경우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쉽죠? 아직까지 쉽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합의 경우와 고배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또는과 동시에가 있어요. 또는 먼저 봅시다. 또는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네가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의 종류가 3가지 있어. 콜라, 사이다, 이렇게 음료수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 그럼 이걸 이제 세트 메뉴를 만들고 싶어. 그럼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세트 메뉴로? 햄버거 3개? 그지? 음료수 4개면. 곱해서 12개 되는 거죠. 이건 얘랑 얘가 동시에 발생되니까 그런 거예요. 햄버거와 음료수를 동시에 먹잖아요. 그죠? 세트 메뉴를 만들면. 그죠? 3 곱하기 4를 해서 세트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곱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더하는 건 뭐냐? 아니다. 햄버거도 있지만 치킨 세트도 있을 거야. 치킨 종류가 양념, 후라이드 2종류가 있어. 그러면 야, 햄버거 종류가 3개 있고 음료수 종류가 4가지 있고 그 다음에 치킨 종류가 2가지 있어. 근데 이렇게 세트 메뉴를 만들거나 이렇게 세트 메뉴를 만들고 싶대. 그지? 그러면 세트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햄버거 플러스 음료를 하는 거는 몇 가지 있는 거예요? 12가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킨과 음료수를 먹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가지 있는 거죠. 그럼 총 세트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20개. 이런 게 또는이에요. 또는. 사건이 너가 일어나거나 or 너가 일어나는 경우. 그럼 2 경우를 더해줘야겠죠. 이거 이해돼요? 됐어요? 정말로? 됐죠? 햄버거 또는 음료 이렇게 단일 메뉴를 먹는데요. 만약에 단일 메뉴를 먹어요. 이 중에는 돈이 없어서 이게 하나만 먹어야 돼. 그럼 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트 메뉴를 못 먹고 하나만 먹어야 돼. 물배 치우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치킨을 먹어야 돼. 하나만 먹을 수 있어. 그럼 총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네? 하나만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만. 너를 먹거나 너를 먹는다고요. 그러면 총 9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만 먹을 때는. 이해돼요? 근데 얘네들 동시에 먹는데요. 치킨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음료수도 먹어요. 이렇게 몽땅 세트가 있어요. 몽땅 세트. 그럼 몽땅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다 곱한 24가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각각의 차이를 뭔지 알겠어요?
말장난이 말장난. 여러분 충분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경로를 얘기를 많이 하죠. 경로를. 어떤 A라는 경로에서 B라는 경로를 가고 C라는 경로를 갔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길이 있고 여기는 두 가지의 경우의 길이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있죠. 이해돼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거나 C로 다이렉트로 가거나.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있죠.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요? 두 가지 있죠. 동시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B 길을 건너뛰고 일로 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동시에 가야 돼요. 여섯 가지 있는 거죠. A에서 C로 가는 다이렉트 길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있는 거죠. 한 가지 있죠. 그럼 얘 둘을 뭐 해야 돼요?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는 거니까 너 이 거나 너 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총 7가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런 게 또는과 그리고예요. 거기 나와 있는 또는 동시에. 그지? 됐나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넘어가요? 오케이. 자,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이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를 배우는데 이거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공식으로 그냥 외우거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봐. 너네 봐봐. 우리 3명이야. 3명 중에 1명 뽑아서 1등을 줄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왜? 3명이니까 1등 3명 중에 1명이 되겠지 뭐. 그지? 근데 3명 중에 2명 상품을 준대. 그럼 몇 개 있어 경우의 수가? 고민해봐. 몇 개 있을까? 1등 중에 3명을 상품, 3명 중에 2명을 1등, 2등 상품을 준대. 와, 3명 중에 1등, 2등이 있어. 1등 상품이 닌텐도고, 2등 상품이 애플워치. 아, 그러니까. 아무튼 1등이 닌텐도고 2등이 애플워치야. 그러면은 다르잖아. 닌텐도 받는 거랑 애플워치 받는 거랑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3명 중에 2명을 1등, 2등을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 잘 생각해봐. 아까 3명 중에 1명 뽑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 3가지 있다고 했지. 그럼 1명 뽑아서 1등 주면 되잖아. 그럼 몇 명 남아? 2명 남지. 그럼 2명 중에 또 1명 뽑아서 2등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몇 가지야, 총? 1등 몇 명 중에 1명 뽑았어? 2등은 몇 명 중에 뽑았어? 그럼 걔네들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지. 정답은? 6이? 아니, 3이? 이런 거야. 3명 중에 2명 뽑는다 이거. 3명 중에 A, B, C 이렇게 3명이 있어. 근데 이 3명 중에 2명만 뽑아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야 돼. 일렬로 나열해야 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어? 3명 있잖아. 그럼 한 명은 여기다 썼어. 그럼 몇 명 남아? 2명 여기다 쓰면 되겠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지. 그래서 6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너네가 해봐. 8명 중에 3명 뽑아서 1, 2, 3등 준대. 1등, 2등, 3등 상품이 달라. 8명 중에 3명 뽑는 거야. 그럼 식이 뭘까? 1등 몇 명? 8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1등은 8명 중에 1명이 되겠죠. 맞잖아. 8명 중에 1명이 1등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인정해? 그러면 1등 제외하고 2등은 몇 명 중에 1명이 되겠어? 7명 중에 1명이 되겠지.
3등은 당연히 6명 중에 1명이 되겠지. 동시 만족하는 거니까 더해 곱해. 곱하면 답이야. 이게 8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이게 어렵지 않아. 말을 잘 이해하면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야. 공식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너네가 한번 해봐.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 그럼 뭐가 답이야? 5, 4, 20. 5 곱하기 4. 이해됐어? 5명 중에 2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1등 될 수 있는 애 5명. 2등 될 수 있는 애 4명. 5, 4, 20. 쉽지? 이게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이해돼? 그럼 당연히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1등, 2등, 3등, 4등, 5등, 5, 4, 3, 2, 1 이렇게 한 명씩 줄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 용어는 안 할게. 이런 걸 팩토리얼이라고 계승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건 안 할게. 어차피 고등학교 2학기 때 다시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하자. 오케이? 이런 거 이제 계승이라고 불러. 이런 5팩토리얼이라고 불러. 팩토리얼이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저거 느낌표가 5부터 1까지 다 곱바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6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세요를 팩토리얼이라고 불러. 당연히 혹시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는 안 배웠을 거야.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안 알려주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배워. 용어만 생겨. 팩토리얼이라는 용어만. 근데 이해는 됐어? 왜 그런지? 그러면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끝이야. 이해돼? 안 어렵지? 괜찮지? 할만하지? 오케이. 그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다. 이웃해서 서는 경우는 그러면 이웃한 친구들은 진짜 이웃한 거니까 그냥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한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4팩이지. 아니 팩 안 하기로 했지. 4, 3, 2, 1 곱하는 거지. 24지. 그지? 4, 3, 1 곱하면 24야. 4, 3, 1 곱하면 24고 5, 4, 3, 1 곱하면 120이야. 그거는 외워두면 좋아. 많이 나와서. 4, 3, 1 곱하면 24, 5, 4, 3, 1 곱하면 120. 24에다 5 곱하면 120인 거니까. 5팩은 120. 4팩은 24. 이건 뭐 많이 나오니까. 이거 4팩인 거니까 4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 4, 3, 1이지, 그지? 다 곱하면 24야. 근데 얘네 둘이 너네처럼 짝꿍이래. 둘이 계속 같이 앉고 싶은 거야. 짝꿍인 거야. 얘 떨어지기 싫대. 그럼 얘를 뭐라고 취급해? 한 몸으로 취급하는 거야. 얘는 그냥 한 명인 거야. 한 명이면 지금 몇 명이야, 총? 3명인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는 거야. 왜? 얘 둘이 한 몸이니까. 이해돼? 근데 한 몸인데 왼쪽에 A가 있을지 오른쪽에 A가 있을지는 자리를 바꿔서 한 몸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어? 이게 얘네 둘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생각보다 안 어려워. 이 말이 딱 이해가 되면 문제가 그냥 말만 바뀐 거지 다 똑같은 문제야. 말만 조금씩 바꿔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이웃하면 안 된대. A랑 B랑 싸웠어. 제기랄 싸웠어. 얘 둘이 싸웠어. 치고받고 싸웠어. 붙여놓으면 싸워. 또 미친놈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방법은 이 친구 뭐해서 지금 전체에서 얘를 빼도 되지. 이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였잖아. 얘만 전체에서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이웃하지 않는 방법. 여기다 너희들 적어놔.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해도 되는. 이렇게 하지 말자.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거나.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 얘가 두 번째 방법이야.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한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봐봐. 이거 지금 경우에서 몇이야? 6이 12지. 그럼 아까 전체 24에서 너를 빼면 이웃하는 경우도 12가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12가지란 말이야. 인정? 근데 여기서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누구야? 얘네 둘은 이웃하면 안 된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누구야? CD지.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자리를 안 쳐. CD 이렇게. 그 다음에 CD 양옆에 자리를 이렇게 비워놔. 여기다가 A랑 B를 따로 안 치면 되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진짜 됐어. 잘 생각해봐. 이 말만 바뀐 거야. 그러면 일단 C랑 D를 자리 바꾸는 경우가 몇 가지야? 두 가지. 곱하기. 자리가 몇 개 있어? 3개 중에 1등, 2등 고르는 거야. 순서를 바꿔서. 거기다가 A, B 안 치면 되잖아. 3개 중에 2개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지. 야, 너네 봐봐. 3명 중에 2명 뽑아서 1등, 2등 줄게. 이거랑 3개 중에 2개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랑 말만 바꾼 거야. 이해됐어? 3명 중에 2명 1등, 2등 줄게. 이거랑 방금 내가 닌텐도랑 애플워치 한 거랑 얘랑 똑같은 거야. 3개 중에 2개 뽑아서 1열로 나열하면 몇이었어? 그게 아까 3 곱하기 2였지. 그지? 맞아? 그럼 몇이야? 똑같잖아. 자, 봐봐. 1, 2, 3번이야. 1, 2, 3번이야. 1, 2, 3번 2개 뽑아봐. 뭐 할까? 2번이랑 3번? 2번이랑 3번? 2번이랑 3번에 A, B를 안 치는 거야.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니까 3번, 2번 안 칠 수도 있잖아. 3번, 2번 안 치면 A가 여기, B가 여기인 거지. 쌤이 A를 먼저 안 친 거야, 그냥. 이래? 내가 1, 2, 3번 중에 2개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2번, 3번이 뽑힐 수도 있지만 3번, 2번이 뽑힐 수도 있지. 그럼 3번, 2번이 뽑히는 경우는 A가 여기, B가 여기인 거야.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말장난인 거야. 말만 바뀐 거야. 근데 똑같다고, 방법은. 공식은 똑같다고. 이해돼? 됐어? 답이 10인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오늘 이것만 해도 되는 거니까 쌤이 설명 많이 할 거야. 자, 봐봐. 만약에 남자애들 4명이랑 여자애들 3명이 있어. 여자애들 3명이 있어. 근데 여자애들끼리 싸웠을 때 3명이 또 싸웠다. 치고받고 또 싸웠나 봐. 어? 아니. 얘는 그냥 패밀리야. 흩어지면 죽는다. 서로 이웃한대. 얘는 이웃한대. 그럼 몇 명 취급? 1명 취급. 그럼 총 몇 명? 5, 4, 3, 1. 그런 다음에 이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몇? 3, 2, 1. 3명인 거니까. 3, 2, 1. 얘가 답이야. 얘가 뭐야? 여자애들끼리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야. 8명이 나란히 있었을 때. 이해됐어? 됐어? 얘가 이웃하는 경우야. 그럼 이 쌤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당연히 전체 7팩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조금 아닌 경우의 수가 많아.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봐봐. 잘 봐봐. 여자들이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이웃하는 경우니까 얘네들끼리 뭉쳐다닐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만 빼준 거잖아. 예를 들면 남자애들은 대문자를 한번 써보자. A, B, C, D로 하고 여자애들은 A, B, C로. 이런 경우도 이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그지? 맞아? 근데 이렇게 3명이 이웃할 때도 있지만 2명만 이웃할 때도 있잖아. 이런 경우도 빼줘야 된다고, 전체에서.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해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웃한 경우를 빼는 경우는 이렇게
부가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게 또 있다. 그러니 요 두 번째,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 이웃해도 되는 건 누구야? 내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찾고 싶어, 여자애들이.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누구야? 남자애들이지. 그럼 남자애들 먼저 안 치는 거야. 야, 너 남자애들 먼저 앉아봐. 야, 여자애들 싸웠대. 야, 옆에 빈자리 하나씩 놔둬. 진짜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애들이 싸웠으면, 야, 따라앉아. 야, 너네 옆에 빈자리 하나씩 놔둬. 야, 여자애들 여기 아무나 가서 한 자리씩 앉아. 야, 여기 여자애들 가서 한 자리씩 앉으면 뛰어서 앉는 거잖아. 이해돼? 말장난이라고, 이거. 유사수학이야, 유사수학. 왜, 너무 연기가 좋았어? 오케이. 선생님 연기를 좀 잘해. 선생님 나름 고등학교 때 저거 했었어. 너네 또래 상담 동아리라고 하냐? 자기네들 상담해 주는 거. 쌤이 이거 안성시 부회장이었어. 시 부회장이었어. 시 부회장. 시 동아리 부회장이었어. 깨알 자랑인데. 그래서 막 봉사 시간이, 상담 시간만 200시간이 넘고 그랬어. 또 상담해 주는 시간, 그걸로 수시도 썼어. 상담 점수 갖다가. 빠지진 않았는데 그때. 아무튼 이 또래 상담,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아, 맞아. 여기 상담 동아리에서 쌤 사이코 드라마 알아? 심리극? 사이코가 너네들이 아닌 그 사이코 말고, 이거 말고, 병신을, 아니, 그 말고, 심리를 사이코메트리라고 하잖아, 그지? 그 사이코 드라마라고 심리극이 있어, 심리극. 쌤이 거기 그 주인공 역할을 한번 했었거든. 연극 주인공. 잘생긴 역할. 개소리 하지 마? 알겠어. 아무튼. 야, 봐봐. 아무튼, 남자애들 먼저 앉힌 다음에 빈자리 여기다가 여자애들 앉히면 여자애들이 이웃하지 않잖아. 그 여자애들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여자애들은. 5개의 의자 중에 고를 수 있지. 몇 개를 골라서. 몇 개를 골라야지. 여자애들 3명밖에 없으니까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거야. 그럼 1년로 나열하면 돼.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게 여자애들 앉힌 거야. 남자애들은 당연히 몇 명이니까? 4, 3, 2, 1. 이게 답이지. 답이야.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생각보다 간단해. 당연한 거잖아.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빈자리 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네 그러잖아. 보통 뛰어앉으라고 하잖아. 야, 싸웠으면 뛰어앉아 이러잖아. 뛰어앉아.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재밌지, 그지? 재미없냐? 확률 얼마나 재밌는데. 유사 수학 얘들이 맨날 수학하는 것 같지가 않대. 자, 그 다음에 대표 뽑는 경우. 이게 대표 뽑는 경우는 뭐냐면 약간 이런 거야. 너네가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는 반장이랑 부반장의 역할이 다르니까 경우가 다르잖아. 네가 반장 되는 경우랑 얘가 반장 되는 경우랑 경우가 다르잖아. 그지? 맞아? 그럼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대표 2명을 뽑아. 야, 너네 2명 뽑았어. 청소하고 가. 그럼 청소할 경우. 애들이 막 많잖아. 한 10명 있다 쳐. 10명 중에 2명 뽑아서 청소하고 가는 거지. 그럼 청소하는 애들을 뽑는 경우를 찾아보자 이거야. 그럼 당연히 너랑 너 뽑히는 경우랑 너랑 너 뽑히는 경우가 어때? 같지. 순서는 달라도 경우는 같지. 왜? 같은 일을 하니까. 그게 대표 뽑는 문제야. 이해됐어? 됐어? 반장, 부반장은 역할이 다르니까. 야, 너희 2명 화장실 청소, 1명 화장실 청소하고 1명 계단 청소하고 가. 이러면 경우가 다르지. 너가 계단 청소하는 거랑 너가 계단 청소하는 거랑 경우가 다르잖아. 계단, 화장실, 계단. 다르잖아, 경우가. 그치? 그런 거는 나열해야 되는데 A, B랑 B, A랑 다른 경우니까. 근데 야, 너네 둘 계단 청소하고 가. 그럼 둘이 똑같잖아. 똑같지. 그냥 2명만 뽑기만 하면 A, B나 B, A나 똑같잖아. 그래서 그 A, B나 B, A를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만큼 중복되지. 이해돼? 중복되는 경우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이거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중복돼.
그 두 개만큼 중복되니까. 그럼 만약에 3명을 뽑는데, 너네 생각해봐. 3명을 뽑는데, 3명을 뽑아서 화장실 청소시킬 거야. 그럼 뭘로 나눠야 될까? 6? 6으로 나눠야 되는 거 왜? 3, 2, 1.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수만큼 겹치잖아. A, B, C, A, C, A, A, C,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게 총 6개 겹치잖아. 어? 얘들을 다 한 경우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6으로 나누는 거야. 중복되는 경우로 나누는 거야. 이 경우에서 엄청 쉬워. 이해됐어? 왜 그런지 알겠어? 왜 나누는지 알아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일렬로 뽑아서 나열하는 거랑 다른 점은 중복이 이만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는 거라고. 알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3, 2, 1로 나눈다. 그래서 6으로 나누는 거다. 자연수 영역에서 저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합시다. 확률의 뜻 넘어가서, 확률의 뜻은 그냥 같은 조건에서 계속 같은 짓거리를 계속 했을 때 전체분의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그 경우의 수. 굳이 수학에서 확률을 따지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너네 다 배웠고요. 어차피 수능 보려면 배워야 돼요. 물론 수능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차피 내신 공부를 하려면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때 가서 알려줄게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냥 알아야 되는 건 이것만 알면 됩니다. 모든 경우분의 그거.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가 봐봐. 야,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몇이야? 확률 2분의 1. 짝수 아니면 홀수 아니야? 2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3개. 똑같은 거냐? 2분의 1 확률로 짝수가 나오겠지. 게이득 짝수 나죠. 동전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 그런 게 확률이야. 만약에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앞면이 나오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맞아요. 정답.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 그래요? 금방 갔다 올게요. 자, 그럼 이어서 할까요? 해도 돼요? 왜요? 하지 마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자, 확률의 성질은 100% 일어나는 경우가 1이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졌을 때 전체분의 그게 확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전체분의 전체는 확률이 1인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랑 6, 1 이상 6 이하가 나올 확률. 무조건이잖아요. 100%죠. 그죠? 그러면 그게 확률이 1인 거죠. 6분의 6인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예 안 일어나는 확률은 뭘까요? 0이겠죠. 그죠? 아무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그죠? 전치분의 0인 거니까 0이 된다. 자,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1-p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2가 안 나올 확률. 2가 안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6분의 1이죠. 2가 나올 확률은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아니에요? 그죠? 그럼 2가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겠죠. 이해돼요? 이래서 뺀 거죠, 그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런 걸 이제 여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이제 여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적어도 문제나 이런 적어도 문제에서 여사건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1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이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럼 A 또는 B인 거니까 내가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2가 나오거나 6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6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6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럼 걔네들을 더해야겠죠. 그죠? 6분의 2가 나오거나 6이 나올 확률인 거죠. 2 또는 6이 나올 확률. 그럼 2가 나올 확률 더하기 6이 나올 확률 하면 확률에 그게 더 셉니다. 됐나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냐? 2가 나오거나 약간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짝수거나 짝수 또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짝수 또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짝수는 누구 있어요? 2, 4, 6 있죠. 6의 약수는요? 1, 2, 3, 6이 있죠. 그죠? 그럼 얘는 6분의 3이고 얘는 6분의 4니까 쌤 더하면 6분의 7인데요. 확률이 1보다 클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이상할까요?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한 다음에 꼭 뭐 해야 돼요? 겹치는 걸 한번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죠. 따라서 6분의 5인 거예요. 겹치는 걸 한번 빼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당연히 됐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다.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사건의 곱셈인데 이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와 뭐 하고 나서 라는 말이 보통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가 있어요. 동전 한 개.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주사위는 짝수가 나오고 동전은 앞이 나올 확률. 주사위는 짝수이면서 AND 동전은 앞이 나올 확률. 그럼 주사위가 짝수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잖아요. 그죠? 2분의 1이죠. 동전도 앞이 나올 확률이 그냥 2분의 1이죠. 그럼 걔네들이 뭐 하면 돼요? 곱하면 12분의 3인 거예요. 답이 그래서 4분의 1인 거죠.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이해됩니까? 그런 걸 이제 곱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확률의 곱셈을 이용해서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여사건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내가 1에서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걸 이제 1에서 뺀 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도 여사건으로 아예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적어도 한 번 일어날 확률이겠죠. 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확률 2에 나오는 이제 확률의 덧셈과 곱셈은 약간 이런 거예요. 비가 올 확률이 0.4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0.9. 자,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4, 내일 비가 올 확률이 0.9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중 하루만 비가 올 확률을 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면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이게 한 번만 비가 내릴 확률 아니에요? 그죠? 그럼 먼저 이런 경우면 비가 오고 오늘 비가 올 확률 0.4 내일 비가 올 확률이 0.9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몇이에요? 내일은 비가 올 확률이 0.9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4예요. 얘가 비가 오는 확률이에요.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요? 0.1이겠죠. 얘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요? 0.6이겠죠. 이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4니까 오늘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빼면 0.6이겠죠. 비가 올 확률이 40%라고 하면 비가 안 올 확률은 비가 60%잖아요. 이해됐어요? 마음에 비가 내려요? 아무튼 그럼 봐봐요. 오늘은 비가 내리고 0.4. 내일은 비가 안 내리는 거니까 0.1이겠죠. 0.1. 그 다음 이거는요.
B가 안 오고 0.6, B가 오고 0.9. 그냥 둘이 곱해야겠죠. 얘는 0.049, 얘는 54인 거니까, 그지? 인정해요? 얘 둘이 더해야 둘 중에 하루만 B가 올 확률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곱셈과 덧셈이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번 단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연속가에 뽑는 경우의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뽑는 경우의 확률이란 것도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경우로 확률을 써주면 돼요. 근데 그냥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냥 확률을 바로 쓸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는 거, 연속해서 뽑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주머니에 공이 이렇게 빨간 거 3개랑 노란 거 2개가 있다 쳐요. 근데 빨간 거 뽑을 확률이 몇이에요? 그러면 5분의 3인 거죠. 얘가 5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죠? X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죠. 그죠? 근데 내가 연속해서 2번 뽑는데요. 2번. 근데 뽑은 걸 다시 넣을 때랑 그러면 뽑은 걸 다시 안 넣고 그냥 뽑을 때랑 확률이 다르죠. 그게 이거예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낸 걸 다시 넣지 않고 이런 걸 다시 넣는 방법을 우리가 뭘 이제 부서졌어. 근데 이걸 뭐 한다고 그래요? 고치는 걸. 뭐 부서진 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 원상복귀하는 거. 복구 또는 복원이라고 하죠. 복원 기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복원하는 기술. 그죠? 맞아요? 이거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복원 추출. 추출이 뽑아내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뭐랄까요? 복원하지 않는 거니까 비복원 추출. 됐나요? 그럼 복원 추출은 뭘까요?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두 번째 꺼내는 것도 내가 동그라미를 뽑는 경우는 5개 중에 3개. 두 번째도 5개 중에 3개. 왜? 다시 넣었으니까. 얘가 복원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변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만약에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근데 둘 다 동그라미를 뽑았어요. 둘 다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몇인 거예요? 5분의 3을 일단 해서 얘를 하나 뽑았어. 뽑았으니까 없어졌잖아.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그 다음. 왜 5분의요? 얘가 없어졌는데. 4분의 2인 거죠.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뒤에 게. 이게 비보원 추출의 특징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런 걸 잘 생각해서 경우를 나눠서 확률을 구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떤 관역판이 이렇게 있어요. 관역판이 있어요. 이렇게 4조각 돼 있어요. 여기가 5, 여기가 X예요. 돌림판 돌렸어요. 이게 5에 멈출 확률이 몇인 거예요? 4분의 1? 이게 대걸대걸 굴렸어요. 가다가 5에 멈출 확률 4분의 1인 거죠. 왜? 전체 4개 중에 한 조각인 거잖아요. 즉 전체 넓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도형에서의 확률인 거죠. 안 어렵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자, 1에서 1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6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 카드 중에 이미 한 장을 뽑을 때 짝수 또는 구의 약수가 나온 카드를 9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고르래요. 짝수가 몇 개 있어요? 1부터 16까지? 8개 있죠. 짝수가 8개 있죠. 9의 약수는요? 9의 약수 몇 개 있어요? 1, 3, 9. 이 중에 짝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다 합쳐서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합치면 모두 몇 개예요? 11개. 정답은 11개. 겹치는 게 있으면 겹치는 걸 한번 빼줘야겠죠. 그죠? 안 어렵죠. 그죠? 자, 2번. 자, 정은 동무가 우리 뚱뚱이 오케이. 정은이가
주민센터, 어린이집, 우체국, 도서관 이렇게 4개의 봉사활동을 다닌대요. 오, 많이 다니네요. 근데 4곳에 가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4개를 일렬로 내라는 방법이죠? 그럼 뭐예요? 4 곱하기 9초. 정답은 24. 어려워요? So easy한 problem이었죠? 인정하십니까? 자, 그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선수 중에 2명을 국가대표로 선발한대요. 국가대표로 뽑힌 거예요. 국가대표 1, 국가대표 2. 성격이 달라요? 똑같죠. 그럼 대표 2명만 뽑는 거죠. 뽑는 거니까 뭐로 나눈다고요? 2로 나눈다 이거죠. 2분의 몇 명 중에? 12명 중에 2명. 12 곱하기 11이겠죠. 이 답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66이 정답.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흰 바둑돌 4개, 검은 바둑돌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바둑돌을 꺼냈대요. 적어도 1개는 검은 돌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흰 돌 4개, 검은 돌 6개가 들어있는 거에서 2개를 꺼냈어요. 적어도 하나는 검은 돌? 그러면 둘 다 흰색일 확률을 1에서 빼는 게 낫죠. 인정? 검, 흰, 검, 흰, 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원래. 근데 흰만 나올 때를 전체로 빼는 게 낫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몇 개인데요? 10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에서 몇이죠? 곱하기 9를 2로 나누는 게 전체 10개에서 2개 뽑는 거죠? 그것 분해. 인정해요? 흰색에서만 2개 뽑는 경우는 몇 개예요? 4 곱하기 3을 뭘로? 2로 나누는 거죠. 2개 뽑는 거니까. 약분 3, 약분 2, 약분 5. 15분의 2죠. 15분의 2인 거죠. 맞아요? 얘를 뭐에서 빼야 돼요? 1에서 빼야 되겠죠. 1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15분의 13. 이해됐습니까? 넘어가요?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꺼낸 돈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지금 6개, 10개인 거니까 흰색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10개 중에 4개 뽑고 그 다음에 9개 중에 3개 뽑는 거잖아요.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하나씩 줄죠? 나눠주면 3, 1, 5, 2, 15분의 2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2개 풀이 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5번. 명중률이 각각 9분의 8이랑 10분의 7인 두 양궁 선수가 화살을 한 번씩 쏘았을 때 두 사람이 모두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중률이 이만큼인 거니까 두 사람 모두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못 맞출 확률이 몇이에요? 9분의 1이죠. 얘가 못 맞출 확률은요? 10분의 3이잖아요. 걔들이 동시에 못 맞히는 거니까 둘이 곱하는 거죠. 따라서 약분하면 정답은 30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나 6번. 2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4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항준이가 제비를 1개 확인하고 다시 상자에 넣은 후 은기가 제비를 1개 뽑았을 때 항준이가 당첨 제비를 뽑고 은기는 당첨 제비가 아닌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20개 중에 4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항준이가 먼저 뽑았어요? 그 다음 다시 상자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항준이는 뽑고 은기는 못 뽑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지? 뽑을 확률 20분의 몇? 4인 거죠. 다시 넣었으니까 확률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못 뽑을 확률도 20분의 16으로 똑같겠죠? 처음에 못 뽑을 확률이랑 두 번째 못 뽑을 확률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뽑을 확률이 20분의 4거니까 뽑을 확률이 20분의 16이겠죠. 그럼 다시 약분하면 5분의 1인 거니까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를 해주면 정답은 25분의 4가 정답이다. 정답은 5번이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넘어가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몇 번 하기로 했죠? 199쪽에 8번까지 해오라고 그랬죠? 여기도 금방 한번 풀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인 경우. 차가 2 또는 4인 경우는 A에서 B를 빼서 절대값을 붙인 게 2 또는 4인 거예요. 그럼 2가 되려면 3, 1. 그지? 그 다음에 4, 2, 5, 3, 6, 4. 그 다음 뒤집어서도 똑같죠. 인정해요? 그럼 총 몇 가지? 8가지. 4인 경우는 5, 1, 6, 2. 뒤집으면 몇 개? 4개. 따라서 더하면 몇 개? 12. 쉽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순서상 만들어주면 돼요. 자, 2부터 12까지 적혀있는 주사위가 있답니다. 12면 체 주사위예요. 자, 이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바닥에 나오는 면에 바닥에 닿은 면에 첫 번째는 소수가 나오고 1부터 12까지 소수 누구 있나 써봅시다. 2, 3, 4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는 뭐예요? 약수가 2개밖에 없는, 그죠? 그 다음에 5, 7, 11, 끝. 몇 개? 5개. 그럼 경우의 수 5 곱하기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누구예요? 4, 8, 12. 몇 개? 3가지. 따라서 정답은 몇 가지? 15가지. 쉽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농구대회에서 출전한 10개의 국가 중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게 될 국가를 한 개씩 뽑는 경우 몇 개 중에?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 뽑아서 나열이죠? 정답은 19, 8. 정답은 720. 너무 쉽잖아. 인정? 당연히 알겠어? 4번. 0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릿수의 자연수의 개수. 자, 0부터 5까지에 적혀있어요. 6장의 카드예요. 근데 3자릿수를 고르래요. 그럼 여기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0 빼고 몇 장 있어요? 0, 1, 2, 3, 4, 5. 5장. 야, 1부터 5까지가 5개지. 0부터 5까지면 0 하나 더해주면 6장이지. 네? 0 빼고 5장 올 수 있죠? 그럼 0, 1, 2, 3, 4, 5인데 한 장 썼어요. 그럼 나머지 몇 장 남아요? 여기도 5장. 또 한 장 썼어요. 몇 장 남아요? 4장. 정답은 100. 이해됐어요? 안 어렵죠? 어렵나?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요. 일어날 확률이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차피 0부터 1 사이이다. 맞죠? 일어날 확률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1을 뺀 거예요? 아니죠. 이거 아니죠. 1에서 뺀 거죠. 1에서 Q를 뺀 거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0 맞죠?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은 1이고요. Q도 0이랑 1 사이에 있죠? 네. 빨리빨리의 민족. 자,
A, B, C, D 4명의 학생을 1년을 세울 때 B가 맨 앞에 서지 않을 확률. 그럼 B가 맨 앞에 올 확률을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1에서. B가 맨 앞에 오면 짠짠짠 3명인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원래 전체는 몇 명인데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약분되면 확률이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전체 1에서 빼면 정답은 4분의 3, 5번이 정답. So easy 하죠? 넘어가요? 네네네 네네 치킨. 자, 그 다음 7번. 야구 선수가 타석에 한 번 설 때 안타를 칠 확률이 5분의 1합니다. 이 선수가 타석에 2번 섰대요. 근데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칠 확률을 구했으니까 적어도 한 번 치려면 아예 안 친 걸 1에서 빼면 되겠죠. 그럼 한 번 친 거나 2번 친 거나 다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아예 못 친 거를 1에서 빼면 되겠죠? 전체에서? 못 칠 확률이 몇이에요? 5분의 3이죠. 그럼 두 번째도 못 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3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25분의 9인데, 그죠? 전체 1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25분의 16이 답이다. 이해되나요? 당연히 됐어요? 답만 베끼면 안 돼. 라스트.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돌려 돌림판이 8등분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3 이하 또는 5 초과일 확률인 거니까 3 이하면 1, 2, 3이잖아요. 5 초과면 8, 7, 6 아니에요? 전체 몇 개 중에? 8개 중에 몇 개? 6개죠. 8개 중에 6개 아니에요? 정답은 몇? 4분의? 4번이 정답이죠. 이해됐어요? 아이고, 특강 듣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나 근데